꿈을 자주 꾸세요? 꿈은 백날이나 꿈 쳐다보다가 깨요. 그래서 꿈이 생각이구나 어차피 그건 정확하게 알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꿈이 생각이면 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도 잘 아시겠네요.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래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죠. 내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라는 것도 꿈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상태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 꿈에 이렇게 예. 어쨌든 꿈은 생각과 다를 바도 없고 생각에 신경 쓸 가치가 없듯이 신경 쓸 필요가 없듯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상황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예지몽 이런 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로서 중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일어날 원인과 조건이 됐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그 일어날 이유가 일어날 원인과 조건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뭔가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즉 모든 작용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은 해소되지 못한 뭔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아서 해소되지 않은 충족되지 않은 뭔가 미심쩍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작용은 이런 것들이 원인인 거예요. 분명한 이해, 분명한 알미 있다면은 어떤 미심쩍음, 깨름직함이 없다면은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전부. 그래서 생각으로 작용하는다라는 것은 해소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을 다시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붙잡을, 그것을 뭔가 참고로 할, 뭔가 기준으로 삼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꿈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 중에서 사실은 뒤죽박죽인 수많은 경험 중 문득 이렇게 보이는 이것도 경험이요. 어떤 시장에 가서 막 들리는 소리도 경험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연히 그냥 막 겹쳐서 그냥 경험이 되는 거죠. 눈 뜨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죠.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런 경험들이 그냥 무작위로 무순서로 무단계로 이렇게 막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반영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알아지는 이 모든 경험은 일어나야 되고 안 일어나야 되고 있을 가치가 일어나야 될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따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일어날 원인과 조건이 돼서 작용하는, 즉 그것은 뭐냐, 해소돼야 될, 충족돼야 될 뭔가 부족하고 만족되지 못하고 미심쩍고 라고 하는 그것이 해소되기 위한 작용들일 뿐인 거예요. 그냥 두면 돼요.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와서 해소되듯이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조작할 필요도 없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될 필요도 없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단지 경험되는 순간이면 경험되기만 하면은
그러면 해소되고, 비 오면 해소되고, 다시 맑아지고, 또 어떻게 구름이 생기면 또 비가 와서 해소되고, 또 맑아지고. 하나의 문제가 계속 해소가 안 되고 끝까지 따라붙는 경우.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거기다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좋으니, 싫으니라고 계속 반응해서, 계속 그것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그것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좋으니, 싫으니,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라고 반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계속 끝없이 있는 원래 그러한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계속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라고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고 단지 일어날 때 경험될 뿐이면은 점점 일어나도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러다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는 해석하는 것, 규정하는 것, 단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도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알아지는 그 모든 이 작용들은 다 해소되는 작용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 해소될 뿐인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경험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경험되더라도 괴로움이다라고 불편함이다라고 이렇게 경험되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돼요. 왜? 점점 불편함이 없어지고 점점 그러한 작용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런 거 작용하지 않음이 알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런 건 또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 수는 분명히 없는 거지만 저한테 유독 어떤 문제가 계속 걸려서 이 문제 그 똑같은 문제로 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똑같은 네. 문제가 걸리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 이게 주변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네.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도 다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스스로는 자신은 계속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죠. 왜? 그거는 왜?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니 성향이니 성질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예를 들면은 빛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경험은 제각각 다른 경험인데 그 경험은 빛으로 보면은 이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초록빛 온갖 색깔의 빛으로 할 수 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빛들을 그렇게 이제 빛이 비추인 경험이라고 봅시다. 그 횟수를 다 이렇게 모아 보면은 동시에 그 빛이 비추면은 어떻게 빛이 다 따로따로 보이나요? 한때 빛이 섞이면은 어떤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나요? 하나로 보이겠죠. 예. 바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다 다른 경험,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빛이 한꺼번에 비추면은 하나의 빛처럼 보이듯이 그것이 하나의 성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경험의 비중, 빈도, 강도, 경험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성향처럼 하나의 빛처럼 이렇게
작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반응은 비슷하게 계속 반응이 돼가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반응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질이니 성격이니 성향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유독 나한테만 그렇게 반응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년 내내 비는 거의 오지 않고 거의 그냥 햇빛 나는 그런 날씨일 뿐인 거예요. 이번에 갔다 온 미얀마, 태국은 1년에 반은 비가 오고 반은 비가 안 오는, 그러면서도 거의 1년 내내 여름일 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그럼 환경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경험되는 것은 계속 건기, 우기만 경험되죠?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러한 경험, 그러한 환경, 그렇게 작용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우디 사람들은 사실 그 날씨를 바꿀 수 없잖아요. 기후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날씨가 좋으니 싫으니, 날씨를 바꿔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하질 않죠. 근데 우리 이 세상살이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저거잖아요. 자동으로 비교되고, 아, 저 사람은 순탄한데 난 왜 이래? 그것이 바로 생각관념의 작용이고, 그것이 실상을 모르는 무지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한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 또 새로운 불편이 경험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원인의 드러남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미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 악순환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뭐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예. 궁극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해줘도 귀에 와닿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 그때 그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걸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 그 마음을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괴로움의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각으로 보면 정말 업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 정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불합리한 상황이 닥치지? 왜 나만 그렇지? 왜 저 사람들은 안 그런데 아니요. 왜 그러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세상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의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 다 괴로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그 정도는 정말로 너무 천차만별로 틀리지 않아요?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모습은 틀릴지언정 정도라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괴롭고 남은 안 괴로운 것 같고 보기에 다 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다르던데요. 예, 다른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경험되고 안 되고 때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언젠가 경험될 거라고 한다면은 먼저 다음 경험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경험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최소한 이번 생애를 딱 놓고 우리는 보통 보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한 60인데 지금까지 순탄한데 나는 지금 64년 동안 너무 굴곡이 졌다. 그럼 바로 그러한 시간의 순서를 따지고 지금 이 시간 저 시간을 따지는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관념인 거예요. 어때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옛날에 우리 예방주사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학교 가서 예방주사를 놓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그것이 더 괴롭지. 사실은 맞고 나면은 맞는 그 순간과 그 이유는 별론데, 사실은 기다리는 그 순간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어차피 전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되는 이런 세속적인 행복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결국 그것이 괴로움으로 변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괴로워서 못 산다라고, 괴로워 죽겠다라고 할 때까지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즉 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의 삶이 될 때까지, 즉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 발심이 될 때까지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빨리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것이 더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이란 것은 어쨌든 괴로움으로 치닫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한 기쁨도 행복도 좋음도 경험됐던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는 거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은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괴로움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거고, 전부 그런 정도의 차이, 그 과정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과거에 오로지 괴로움만 경험되고 행복이 경험된 적이 없느냐?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또한 행복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불교의 어떤 그 사상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요 모양으로 사는 건 뭐 전생에 너가 뭐 악행을 행하고 한 뭐 그거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업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또한 또 괴로운 거예요. 네. 아, 내가 그런 것은 없어요. 전생에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업이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 생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잘못됨을 받는, 이런 식으로 업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존재란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 대 존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경험되는 경험작용, 인식작용의 문제지, 존재가 인식하는,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 경험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누가 나한테 내가 예전에 전생에서 너에게 했던 것을 너가 이제 이 생에서 나를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 문제인 거예요. 경험됐을 때 그것을 괴롭다라고 인식하는 거냐, 경험됐을 때 그로부터 괴로움이 없는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런 행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착각, 존재, 바로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업이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경험의 문제인 거예요. 경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작용, 느낌작용, 의도작용, 그리고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느껴지는 경험, 이런 모든 경험작용, 그 작용들이, 여러 작용들이 중중무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지, 경험이란 작용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도 작용 하나하나의 문제이지, 이런 덩어리인 존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서 내가 너한테 빚진 것을 지금 내가 이 생에서 너한테 대갚음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순간 작용이 알아지는 거기에서 경험되는 괴로움이, 불편함이 경험되느냐, 자유로움이 경험되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여기엔 존재란, 그런 경험엔 존재란 없는 거예요. 존재란 착각일 뿐인 거예요. 물론 존재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연기처럼 있다라, 어떤 마치 연기 같은 존재잖아요.
예. 잡는다고 잡히지는 않으나,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꿈속에서는 꿈이 정말 있는 것 같죠? 깨고 나면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성립할 수는 없겠으나 그 존재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있으니까. 예. 무시는 아닌 거잖아요. 무시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면은 이 존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면은 바로 삶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정확히 안다면은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삶이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제 거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거를 좀 고수를 하면 어떤 때는 세상의 시각에 이렇게 반해서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막 사는 것 같은. 아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작용되는 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깨어있으는 삶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이야기하는 그것을 옳다라고 붙잡고 사는 것 또한 생각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다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라는 기준이 될 뿐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옳고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평가 판단이 없는 거예요. 단지 경험일 뿐인 삶이 계속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생각대로 살면 이것은 그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삶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삶인 거예요.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의 삶을 사는 것인 거예요. 도의 삶에는 기준이 없어요. 단지 경험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다 틀리다 기준이 없어요. 단지 경험될 뿐인 삶인 거예요. 도의 삶은. 그러나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그것이 다시 옳고 그런 맞고 틀리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의 그 맞는 실상에 대한 무색 성향이니 온갖 실상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을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그냥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또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 돼서 역시 삶은 불편하고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단지 그런 것이 그냥 체화돼서 그때그때의 작용에 반영되는 삶이라는 거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도의 삶은 단지 경험의 삶이지 항상 판단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것을 들은 대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맨날 돌아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라 관념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고 실제의 생활은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지금 행복한 사람도 이 행복함이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인식되고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결국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왔죠.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 도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데, 그것이 그때는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것이 진정 길일지 모르겠다. 제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발심이고,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이미 괴로움의 인식 단계에 와서 발심이 되는 단계냐, 아니면 아직도 더 괴로움이 익어가는 단계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모르고 더 괴로워야 되는, 지금 괴로우면서도 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나 자신의 이치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다시 태어남이니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의 현상 변화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라든가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이슬로 변하고 이슬이 다시 물로 변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의 변화일 뿐이지, 다 가려붙은 이 물의 실상, 이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태어남과,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도 그와 똑같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세상을 걱정할 것도 없고 남을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깨어있음으로 사시기만 하면 돼요. 필요한 것은 뭐냐? 깨어있음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 이것이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 잘못된 견해, 그것을 깨주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제 이야기를 다시 붙잡고 이제 그 대신에 제가 이야기한 그것을 기준으로 또 세상이 옳으니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라고 판단 기준으로 쓰라고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어떠한 것도 설사 반야신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라도 그것을 다시 세상을 판단하는,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말씀은 어떤 잘못된 견해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해체시켜주는,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단지 어떠한 기준을 갖지 말고 견해를 갖지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깨어있음, 이것이 이 도를 통해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령 뭐가 잘못된 견해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실상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있음의 삶, 깨어있음이 실제 경험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습이라든가 그런 것도 점점 옅어지고 횟수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렇게 경험되죠. 당연히 그렇게 경험되죠. 음성도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 좋은 쪽으로? 아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좋아요. 예. 예. 얘기예요. 이 좋다라는 것은, 좋다, 싫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편하게 경험되지 않고, 예. 괴롭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쪽으로. 예. 평온함과 자유로움으로
경험되는 그런 쪽으로. 즉, 이 경험이 어떻게 다른 거냐. 우리가 그냥 몰랐을 때도 당연히 초코파이를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깨어있음의 경험은 그 맛있다, 맛없다의 그런 경험하고는 달라요. 뭐냐? 깨어있음의 경험, 초코파이를 먹으면은 혀에 닿는 느낌 그대로, 맡아지는 냄새 그대로, 사실 우리가 맛있다라고, 초코파이를 먹어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맛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깨어있음의 맛은 생각의 맛이 아니라 혀에 닿는 느낌 그대로, 코에 닿는 냄새 그대로, 이것이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판단으로 좋다 싫다가 아니기 때문에 썬맛은 썬맛, 단맛은 단맛, 떫은 맛은 떫은 맛, 온갖 있는 그대로의 맛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좋다 싫다가 없는 생생함, 이런 맛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이 이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함, 진정 좋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좋다 싫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인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깨어있음이면은, 깨어있음이 뭔지 이해를 하고 실감, 이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실감되면, 경험으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누구나 그런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다.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삶은 단지 깨어 있음이면, 상태로 좀 있어보려고 해서 잠에서 이렇게 새벽에 그냥 이렇게 놓아지더라고요. 긴장 상태 없이. 그러니까 제가 너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받은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깨어있음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그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온갖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자꾸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제 깨어있음의 경험이 되면은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외우지 않아도, 생각으로 적용해 주지 않아도 바로 깨어있음의 삶이 그런 자유의 삶, 진정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일일이 적용시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걸으면서의 깨어있음, 누워있음의 깨어있음, 앉아있음의 깨어있음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가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깨어있음이 뭔지도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듣고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번 그렇게 경험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안 되면 또 확인하고, 안 되면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전히 깨어있음의 삶이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을 것 없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면은 알게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도란. 직접 실행이 없으면은 그건 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란 반드시 삶에서 실행돼야 될, 생활에 적용돼서 도로서 실제로 살아야 될 그거지, 도란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딱 내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적용을 할 때까지의 그 이해,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 시간이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짧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카페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하는 말이, 흡사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런 결론을 보통 많이 내요. 예. 그것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뿐인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라고 하고 있는 한은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괴로움이 경험되는 걸로 기착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깨어있으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이 되고 악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히 더 괴로움으로 치닫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이 아니라 단지 경험될 뿐인 삶이면은 저절로 편안하게 돼요. 깨어있음이란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경험의 삶, 단지 경험의 삶, 경험되는 삶, 그냥 알아지는 삶, 이것을 깨어있으면 거지. 깨어있으려고 하는 삶, 이러려고 하는 삶, 저러려고 하는 삶이 깨어있음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이해도 잘 안 돼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이거구나, 이게 깨어있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장 상태로 되어봐라, 지금 이 순간 바로 뭐 느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것이 그냥 깨어있음인 거예요. 근데 자꾸 깨어있으려고, 알아차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이러니까 그것이 깨어있음이 안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깨어있음이 뭘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이렇게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깨어있음이 알아지지 않는 것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누구나 다 뭐가 알아지는지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냥 알아지는,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깨어있음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모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대목을 멀리 돌아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단지 요거밖에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한, 지금 이 순간 한,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바로 깨어있음의 삶이 되도록 살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놓치는 것과 놓치지 않는 것의 차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거사님은 계속 놓치지 않고 유지를 하시는 분인 것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놓치다가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아니, 그 차이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는 지나간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일 뿐이고, 대부분 사람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놓쳤니 안 놓쳤니 하는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항상 놓치지 않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놓쳤든 놓치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지는 경험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놓쳤니 안 놓쳤니, 그리고 앞에 안 놓치려고 지나간 시간과 앞 시간에만 신경 쓰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지나간 날에 대해서 놓쳤든 안 놓쳤든 신경 쓰지 않고 앞날에 놓칠까 안 놓칠까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뿐인 요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놓쳤다 안 놓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지나간 날을 붙잡지만 않으면은 내일을 신경 쓰지만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산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못하고 하시고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해서 지나간 데 대해서 내가 놓쳤나 안 놓쳤나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뭐가 알아지는지 깨어있음의 점검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행 점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른 노력인 거예요. 노력이란 바로 그것이 노력인 거예요. 네. 그 차이일 뿐이지. 항상 가령 그 우보는 항상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은 항상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보의 관심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거고, 깨어 있느냐 못 있느냐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나간 시간과 오는 시간에 대한, 지나간 시간에 깨어 있는지 못 깨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앞에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관심이지, 정작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 있음이 확인되는 여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온전히 다 깨어 있었냐 안 깨어 있었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지나간 시간에 깨어 있었든 안 깨어 있었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 바뀐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계속해서 깨어 있었냐 안 깨어 있었냐 이 문제는 나한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알아지는 상태냐 아니냐 단지 그냥 이걸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사실 또 깨어 있으냐 아니냐는 것도 관심 바뀐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뿐인 거예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러네요. 이제 또 무슨 말씀인지 또 알겠어요. 예.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항상 과거와 미래의 연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항상 사실은 알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항상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음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과거를 신경 쓰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여기 살기 때문에 깨어있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연속선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삶이고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변덕이 심한 것 같고 그렇게 하죠. 왜? 과거와 연속선상에 있지 않으니 항상 새롭게 경험되는 새롭게 작용하는 그 상태일 뿐이니 그러니 다른 사람은 관념적으로 보면은 변덕스러운 것 같고 적극적인 것 같고 지멋대로인 것 같고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념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 눈에는 이상한 사람 같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바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이 순간 후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어제 좋았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지금 이 순간 붙잡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잘못된 것은 까맣게 있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잘못된 데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경험되는 삶을 사는 거고 어제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어제는 잘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까맣게 있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살 뿐인 거예요.
후회가 될 수는 있겠지요. 자, 후회가 경험되는데 후회가 일어나는 것은 경험일 때는 그것이 이미 후회니 자책이니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책.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 경험상으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 단지 그 삶의 차이일 뿐인 거지. 항상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항상이라고 하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지속이니 계속이니 항상이니 하는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런 생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항상이라는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지 항상이니 앞으로 계속이니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항상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항상 되느냐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몰라요. 되든 안 되든 별 상관도 없어. 항상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관념적으로 사는 사람과 깨어있음에 사는 사람이 같이 살면은 관념적으로 사는 사람은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점점 돼가는 거예요. 맨날 바로 그 관념으로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으면은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라고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 불편함이 경험되는 원인이 돼서 계속 불편함만 경험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이 사람은 경험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니 안 괴롭히니 경험되는 깨어있음의 사람은 지금 경험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괴롭히니 안 괴롭히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경험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그 어떤 직원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작용을 했고 나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판단은 해요. 근데 이 판단하고 있음을 제가 알면서 보면서 판단도 환경일 뿐이에요. 상대방도 환경일 뿐이에요. 그 환경이란 자연 환경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람도 자연일 뿐이다. 그러나 때로는 판단하면서 살 수도 있겠으나 있는 거잖아요.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일어남이 경험되면 삶이 되는 거죠. 지금 판단이 경험되는 삶은 날씨가 이런 날씨도 있고 저런 날씨도 있는 것이 경험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날씨 저런 날씨에 대해서 맨날 이런 날씨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저런 날씨 때문에 불편하고 날씨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판단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경험 그 자체 경험되는 지금 느껴지는 그냥 느껴지는 경험되는 그냥 그 자체일 뿐인 거예요. 그 자체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실제 그냥 그것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내용 중에는 판단도 때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다 하더라도 판단은 판단일 뿐이고 판단이 경험되는 것은 판단 내용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 자체를 경험을 했다는 느낌일 뿐인 거예요.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것이 맞는 판단이든 틀린 판단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맞고 틀리고는 이미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 판단 자체에 의미를 둘 것도 없고 그렇죠. 신경 쓸 것도 없죠. 그렇죠. 또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둘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죠.
안 쓰는 건 신경이 쓰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쓰임이 쓰임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요. 알아지죠 또. 그거죠. 예. 자,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신경 쓰임이 일어나면 그 신경 쓰임이 이것을 다시 자기 신경 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경험되는 거예요. 신경 쓰임이 일어난다면은 일어남이 경험되면은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거예요. 경험됐어요. 예, 예. 그 차이인 거예요. 항상 그 차이인 거예요. 불편함 없이 그냥 경험. 자, 불편함이 있는 거와 불편함이 경험되는,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와 불편함이 경험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불편함과 불편함이 경험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요 차이를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예. 비로소 깨어있음이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줄 안다면은 깨어있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제 용서가 훅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나마. 뭐 다 된 건 아닌데 제 자신이 이렇게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마자 나뿐만이 아니지. 이제 그렇게 예, 삶이 심각한 게 없어지고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삶이 돼갑니다. 심각함이 없어져 가요. 너무나 삶에 너무나 심각해요. 맞아요. 심각함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지의 드러남인 거예요. 삶의 가벼움, 경험의 가벼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니 못하니 스스로 용서가 되니 안 되니라는 것이 바로 삶의 무거움이죠. 그렇게 한번 삶을 경험해 보시고 또 언제든지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대화를 하고 또 경험해보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깨어있음의 삶, 도의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오셔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